2024년 가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 따뜻한 손 요양원. 5층 건물. 깨끗한 외관. 정원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1층 로비. 오재민 40세의 어머니 김말숙 68세를 모시고 들어왔다. 여기가 평점 제일 좋은 데야, 엄마. 그래? 꽤 깨끗하네. 말숙이 로비를 둘러봤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음악. VIP실로 신청했어. 엄마는 좋은 데서 지내야지. 당연하지. 나는 싼 데는 못 가. 말숙이 으쓱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다가왔다. 오재민 님이시죠? VIP실 입원 신청하신 분. 네,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501호 VIP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안내하며 말했다. VIP실 입원자분들은 원장님이 직접 인사드리는 게 저희 관례예요. 원장이 직접? 네. 원장님이 모든 VIP 입원자분들께 인사드리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신경 많이 쓰시네. 네. 저희 원장님이 환자분들 케어에 진심이셔서요. 5층 VIP실. 넓은 1인실. 통유리창으로 정원이 보였다. 침대, 소파, TV, 미니 냉장고. 호텔 같은 시설. 와, 여기 좋네. 재민이 감탄했다. 말숙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노크됐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미소. 안녕하세요. 따뜻한 손 요양원 원장 한서진입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을 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서진? 한서진. 3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에 버려진 여자. 이혼장에 도장 찍고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여자. 그 여자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두 발로. 당당하게. 말숙도 굳어졌다. 너. 말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기억이 났다. 3년 전. 짐덩어리 며느리는 필요 없어. 요양원에 보내버려. 그렇게 버린 며느리가 눈앞에 서 있었다. 서진이 미소 지었다. 차분하게. 담담하게.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재민 씨도. 재민이 말을 더듬었다. 서진아. 내가 왜 여기 원장이에요? 제가. 서진이 명찰을 가리켰다. 따뜻한 손 요양원 원장 한서진. 3년 만이네요. 말숙이 소리쳤다. 뭐, 내가 여기 원장이라고. 네, 말도 안 돼. 넌 휠체어 타고 있었잖아. 재활했어요. 3년 동안. 서진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보였다.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어요. 말숙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다. 서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초기 치매라고 들었어요. 저희 요양원에서 잘 케어해 드릴게요. 3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셨잖아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네요. 말숙의 다리가 풀렸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재민도 멍하니 서 있었다. 3년 전 버린 아내가 지금 자기 어머니의 생사를 쥐고 있었다. 서진의 기억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018년 봄. 서진은 행복했다. 결혼 3년 차. 임신 7개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웃음이 났다. 여보, 애기가 또 발차기해. 그래? 어디 봐. 재민이 서진의 배에 손을 대며 웃었다. 우리 아들 축구선수 되겠네.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딸일 수도 있지. 뭐든 좋아. 건강하게만 나와라.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횡단보도. 파란불. 서진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갱음. 끼익. 브레이크 소리.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검은색 세단이 서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아!
서진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 도로 위로 내동댕 잊혀졌다. 피. 서진의 아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암전. 병원. 서진이 눈을 떴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다리.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재민이 옆에서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눈 떴어. 재민 씨. 나 어떻게 된 거야? 교통사고 당했어. 술 취한 놈이 신호 무시하고. 애기는? 재민이 입을 다물었다. 애기는 어떻게 됐어? 말해.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못 살렸어. 서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다. 7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 태명도 지었다. 봄이. 보고 싶어서 봄이. 그 아이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가 말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마비라고요? 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진은 울 힘도 없었다. 아이도 잃고 다리도 잃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가해자. 대기업 그룹 상무. 음주운전의 신호 위반. 합의하시죠. 8억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찾아왔다. 형사처벌 피하시게 해드리고 8억 드립니다. 8억. 서진의 아이와 다리의 가. 너무 적었다. 하지만 합의하자 서진아. 재민이 말했다. 8억이면 치료비도 되고 앞으로 생활비도 되잖아. 재민 씨. 소송하면 몇 년 걸려. 그동안 뭐 먹고 살아? 서진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8억이 통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 감흥도 없었다. 퇴원 후 서진은 시댁에서 지내게 됐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시어머니 말숙도 불쌍하다며 챙겨줬다. 서진아, 밥 먹어. 어머니 감사해요. 뭘? 우리 며느리인데.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서진아, 밥 차렸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진이 휠체어를 밀며 식탁으로 갔다. 말숙이 인상을 찌푸렸다. 휠체어 바퀴에 뭐 묻었어? 더럽게.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닦긴 뭘 닦아. 손도 불편하잖아. 말숙이 한숨을 쉬었다. 에휴,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힘드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신우이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올케 요즘 뭐해? 재활치료 다녀요. 효과 있어? 조금씩. 조금씩이면 언제 나아? 평생 휠체어 타는 거 아니야? 제이가 코웃음 쳤다. 우리 오빠 팔자에 장애인 아내라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 재민도 변했다. 처음에는 서진 곁에 있어줬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다. 여보, 오늘 재활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회사 바빠. 그래도 한 번만. 왜 맨날 나한테 그래? 난들 어떡해. 재민이 짜증을 냈다. 나도 힘들어. 장애인 아내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밤. 서진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여보, 잠깐만 도와줘. 재민은 자는 척했다. 여보? 내일 회사 가야 해. 나 좀 자자. 서진은 혼자 끙끙거리며 화장실을 다녀왔다. 중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 말숙이 재민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재민아, 서진이 언제까지 저럴 거야? 글쎄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 솔직히 짐덩어리 아니야? 우리가 왜 저 애 돌봐야 해? 서진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짐덩어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아버지 병우도 비슷했다. 말은 안 했지만 서진을 피했다. 눈도 안 마주쳤다. 마치 서진이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3개월이 지났다. 말숙이 선언했다.
서진이를 요양원에 보내자. 요양원이요? 재민이 물었다. 응.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잖아. 요양원 가면 전문가들이 돌봐주지. 근데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짐덩어리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8억 받았잖아.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지. 말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재민은 반대하지 않았다. 2019년 봄. 서진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낡은 건물. 좁은 방. 6인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노인들이 누워 있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서진은 34세였다. 이곳의 유일한 젊은 환자였다. 재민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진아, 여기서 잘 지내. 치료 열심히 받고 나아지면 데리러 올게. 진짜? 서진이 재민을 올려다봤다. 진짜 데리러 올 거야? 재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재민 씨. 응? 나 버리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해. 다시 안 올 거지?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미안해. 나도 힘들어. 장애인 아내 데리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야. 재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 여기 도장만 찍어. 서진의 손이 떨렸다. 재민 씨. 서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진은 도장을 찍었다. 눈물이 도장 위로 떨어졌다. 됐어? 됐어. 재민이 서류를 가져갔다. 잘 지내. 몸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 말을 남기고 재민은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진은 빈 요양원 방에 혼자 남았다. 6인실에 5 할머니들이 서진을 쳐다봤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불쌍해라. 동정의 시선.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울었다. 소리 없이. 일주일 후. 서진에게 연락이 왔다. 친정아버지. 서진아, 아빠야. 아빠. 내 엄마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의 어머니 이순옥. 62세. 서진의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버텼다. 딸이 회복하기를 바라며. 그런데 딸이 요양원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혼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서진이가 버려졌다고? 순옥의 가슴이 무너졌다. 며칠을 울었다. 밥도 못 먹었다. 잠도 못 잤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심장마비. 순옥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심장마비야. 오늘 새벽에.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에요. 서진아,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켰어.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장례식. 서진은 휠체어를 타고 갔다. 영정 사진 속의 엄마. 웃고 있었다. 엄마. 서진이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는 서진 걱정에 쓰러진 것이다. 딸이 버려졌다는 충격에. 딸이 이혼당했다는 슬픔에. 그 충격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고 안 당했으면. 서진은 오열했다. 아버지 한정수가 서진을 안았다. 서진아, 내 잘못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그 놈들이야. 정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서진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다시 일어서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장례식이 끝나고 서진은 엄마 묘 앞에 앉았다. 휠체어에서 내려 땅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 나 다시 일어설게.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날 거야.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린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 지켜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 그날이 서진의 바닥이었다. 하반신 마비, 유산, 이혼, 친정엄마 사망.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서진은 그날 결심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2019년 여름.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서진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됐다. 경기도 일산의 작은 아파트. 아버지 한정수가 서진을 돌봤다. 서진아, 밥 먹자. 네, 아빠. 아버지는 서툴지만 정성껏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엄마가 해주던 것과는 달랐지만 따뜻했다. 서진아. 네? 재활 다시 시작하자. 재활이요? 응. 의사가 가능성 없다고 했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서진이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 애는 강한 애니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매일 그랬어. 우리 서진이 다시 걸을 거라고. 아버지가 서진을 안았다. 엄마, 믿음 저버리지 말자. 응?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다시 해볼게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매일 아침 8시. 재활병원으로 출근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한서진님, 척추 손상이 심하지만 완전 마비는 아니에요. 네? 불완전 마비예요. 신경이 일부 살아있어요. 그럼 걸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치료사가 서진을 쳐다봤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서진의 눈이 빛났다. 안 포기할게요. 절대로. 재활은 고통스러웠다. 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 서진이 이를 악물었다. 땀이 흘렀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치료사가 격려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집중해서. 서진은 온 신경을 발가락에 집중했다. 꿈쩍. 발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치료사가 환호했다. 해냈어요, 서진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작은 움직임. 하지만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2020년 초. 서진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자, 천천히. 치료사가 서진을 부축했다. 서진이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다. 2다리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서 있어요. 제가 서 있어요. 서진이 울었다. 아버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해냈어. 해냈어. 1년 더 지났다. 2021년. 서진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느리지만, 뒤뚱거리지만, 2발로 걸었다. 서진님, 기적이에요. 치료사가 감탄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정말 대단해요. 서진이 웃었다. 포기 안 했거든요. 2021년 봄. 서진은 걸을 수 있게 됐다. 이제 뭘 할지 생각했다. 서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아버지가 물었다. 서진이 잠시 생각했다. 아빠, 저 요양원 해보고 싶어요. 요양원? 네, 제가 요양원에 있었잖아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느꼈어요. 요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요양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요양원은 사람을 죽여요. 서진아,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서진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따뜻한 손이 되어주는 곳, 그런 요양원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서진은 준비를 시작했다. 합의금 8억 중 남은 돈 6억. 2억은 재활비와 생활비로 사용. 6억으로 요양원을 열기로 했다. 부지를 찾았다. 경기도 일산 외곽. 오래된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면 요양원으로 쓸 수 있었다. 여기 얼마예요? 4억이요. 리모델링 비용은? 대충 1억 5천 정도. 합계 5억 5천. 남는 돈 5천만 원. 빠듯했지만 가능했다. 2021년 가을. 따뜻한 손 요양원 1호점 오픈. 60병상. 직원 20명. 서진이 직접 원장을 맡았다. 오픈 첫날. 서진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이 요양원의 원장이에요. 원장님 젊으시네요. 직원이 말했다. 네, 39세예요. 그리고 서진이 미소 지었다. 저도 예전에 요양원 환자였어요. 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었어요. 요양원에 버려지기도 했고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알아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서진이 직원들을 둘러봤다. 따뜻한 손. 그게 다예요. 차갑게 대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저희 요양원의 철학이에요. 요양원 운영이 시작됐다. 서진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났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원장님? 원장이 직접 와? 그럼요. 제가 매일 뵈러 올게요.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게.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여기 오고 처음으로 손 잡아주는 사람이네. 앞으로 매일 잡아드릴게요. 서진의 요양원은 달랐다. 다른 곳에서는 환자를 관리했다. 서진의 곳에서는 환자를 케어했다. 매일 아침 인사. 식사 때마다 확인. 저녁에는 말벗 프로그램. 재활 치료도 적극적으로. 입소문이 났다. 일산에 좋은 요양원 있대. 원장이 직접 환자 봐준대. 거기 가면 대우가 다르대. 60병상이 금방 찼다. 대기자도 생겼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서진을 불렀다. 원장님. 네 할머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 있었어. 그래요? 거기서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밥 던져주고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주고. 근데 여기는 달라. 원장님이 매일 손 잡아주잖아.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1년이 지났다. 2022년. 따뜻한 손 요양원은 지역에서 가장 평판 좋은 곳이 됐다. 평점 4.9점. 후기 500개 이상. 여기 진짜 좋아요. 부모님 모시기 딱이에요. 원장님이 진짜 환자처럼 케어해줘요. 다른 데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서진은 뿌듯했다. 내가 만든 곳. 내가 세운 철학.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밤에 엄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다시 일어섰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울 거야. 2022년. 서진은 확장을 결심했다. 1호점이 성공하자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한서진 대표님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의료 전문 투자사였다. 조건이 뭔가요? 지분 20% 드리면 10억 투자하겠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요양원 2개를 더 열 수 있었다. 서진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 2호점 오픈. 파주. 70병상. 2022년 겨울. 3호점 오픈. 김포. 60병상. 2023년. 4호점 오픈. 고양. 80병상. 2024년 봄. 5호점 오픈. 의정부. 90병상. 2024년 현재. 따뜻한 손 요양원 현황. 시설 5개. 총 병상 360개. 직원 150명. 연매출 45억. 순이익 연 8억.
서진의 작은 요양원이 중견 의료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진은 여전히 매일 현장을 돌았다. 원장님 직접 안 오셔도 되는데. 직원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봐야 해요. 서진이 환자의 손을 잡았다. 여기가 제 시작점이에요.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어느 날 친구 박민지가 물었다. 민지는 1호 전부터 함께한 부원장이었다. 서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뭐가? 3년 전에 휠체어 타고 있었잖아. 지금은 요양원 5개 대표야. 운이 좋았지. 운이 아니야.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민지가 서진을 쳐다봤다. 근데 서진아. 응?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재민? 걔 왜? 걔 엄마가 치매 걸렸대. 요양원 알아보고 있다더라.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잘 됐네. 잘 됐다니? 아니 그냥.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3년 전 자신을 버린 시어머니. 그 여자가 치매에 걸렸다. 인과응보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2024년 봄. 김말숙 68세. 서진의 전 시어머니. 말숙은 최근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 내 지갑 어디 갔어? 엄마 가방 안에 있잖아. 아 그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렸다. 재민아, 저녁 뭐 먹을까? 아까 짜장면 먹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5분 전에. 아들 재민이 말숙을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요? 네, 치매 일종이에요.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치료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해요. 집에서. 재민이 아버지 병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네, 치매라서 케어가 필요하대요. 병호가 한숨을 쉬었다. 요양원이라. 돈 많이 들겠네. 좋은 데로 보내야죠. 엄마잖아요. 재민이 인터넷을 검색했다. 경기도 요양원 추천. 치매 요양원 평점. VIP 요양원. 검색 결과 1위. 따뜻한 손 요양원. 평점 4.9. 후기 2,000개 이상. 여기 진짜 좋대. 원장이 직접 환자 봐준대. 재민이 홈페이지를 봤다. 깨끗한 시설. 넓은 방. 정원. 여기로 하자. 재민은 요양원 이름만 봤다. 원장 이름은 안 봤다. 홈페이지에 원장 사진이 있었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한서진이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다. 설마 그 한서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누나 제이에게 전화했다. 누나, 엄마 요양원 찾았어. 어디? 따뜻한 손 요양원.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데래. 비싸겠네. VIP실이 월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엄마니까. 좋은 데 보내야지. 제이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며칠 후. 재민이 말숙에게 말했다. 엄마 요양원 갈 거야. 요양원? 내가 왜? 엄마 건강 때문에. 거기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싫어. 나 요양원 안 가. 엄마 좋은 데야. VIP실이래. 말숙의 눈이 반짝였다. VIP? 응. 호텔 같은 데야. 엄마한테 딱이지.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말숙이 마음을 바꿨다. VIP라는 말에. 좋은 대접 받는다는 말에. 재미는 몰랐다. 그 좋은 곳의 원장이 누군지. 3년 전 자기가 버린 아내라는 걸. 그 여자가 지금 엄마의 생사를 쥐게 될 거라는 걸. 운명의 장난인지 인과응보인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입원 당일. 재민이 말숙을 차에 태웠다. 경기도 고양시로 향했다. 엄마 거기 진짜 좋대. 평점이 4.9점이야. 그래? 비싼 만큼 좋겠지. 말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VIP실이면 대우가 다르겠네.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좋은 데서 지내셔야지. 1시간 후 따뜻한 손 요양원 도착. 5층 건물. 깨끗한 외관. 넓은 정원. 와, 여기 좋네. 재민이 감탄했다. 말숙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1층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호텔 로비 같았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다. 네, 오재민입니다. VIP실 예약했어요. 확인됐습니다. 501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넓고 깨끗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다. 여기 진짜 좋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501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넓은 1인실. 침대, 소파, TV, 미니 냉장고. 통유리창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와, 호텔이네. 말숙이 감탄했다. 엄마 마음에 들어? 응. 여기면 괜찮겠다.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직원이 말했다. VIP실 입원자분들은 원장님이 직접 인사드려요. 원장이 직접? 네. 저희 원장님이 모든 VIP 환자분께 인사하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신경 많이 쓰시네. 네. 곧 오실 거예요. 직원이 나갔다. 말숙이 침대에 앉았다. 원장이 직접 온다니. 대우가 다르네. 그러게. VIP는 다르지. 재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여기서 치료 잘 받아. 나아지면 집에 데려갈게. 당연하지. 나 금방 나을 거야. 5분 후. 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 단정한 머리. 차분한 미소. 안녕하세요. 따뜻한 손 요양원 원장 한서진입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을 봤다. 심장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그 얼굴. 잊을 수 없는 얼굴. 3년 전. 휠체어에 앉아 울던 얼굴. 이혼장에 도장 찍던 얼굴. 요양원에 버리고 온 얼굴. 서진?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 재민을 쳐다봤다. 미소는 그대로였다. 오랜만이에요, 재민 씨. 말숙도 굳어졌다. 서진의 얼굴을 봤다. 기억이 났다. 3년 전. 짐덩어리 며느리는 필요 없어. 요양원에 버려. 그 며느리가 눈앞에 서 있었다. 두 발로. 당당하게. 흰 가운을 입고. 너. 말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서진이 미소 지었다. 여기 제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뭐? 제가 원장이에요. 서진이 명찰을 가리켰다. 따뜻한 손 요양원 원장 한서진. 말숙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 넌 휠체어 타고 있었잖아. 재활했어요. 3년 동안. 서진이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보였다. 두 다리로. 자연스럽게. 지금은 걸을 수 있어요. 말숙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다. 재민이 말을 더듬었다. 서진아. 내가 여기 원장이라고? 네. 어떻게?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재활하고 사업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재민 씨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재민이 대답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말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그때요? 서진이 말숙을 쳐다봤다. 어떤 그때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 갔을 때. 아, 어머니가 저를 버리셨을 때요? 서진의 말에 말숙이 움찔했다.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뭐였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물었다. 짐덩어리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숙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재민이 끼어들었다. 서진아, 그때 우리도 힘들었어. 너 케어하기가. 케어요? 서진이 피식 웃었다. 재민 씨가 저 케어한 적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해. 나 좀 자자. 그랬잖아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재활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도 힘들어. 장애인 아내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랬죠.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말숙이 소리쳤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나간 일이잖아. 맞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재밌는 건요, 어머니. 뭐? 그 지나간 일이 다시 돌아왔네요. 서진이 방을 둘러봤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봤네요. 말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복수하려고?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수요? 그래.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여기 오게 한 거지. 서진이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뭐? 저는 요양원 5개 운영해요. 직원이 150명이에요. 어머니 한 분 복수하려고 이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서진이 말숙을 쳐다봤다. 그냥 우연이에요. 재민 씨가 여기 검색해서 온 거죠?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점이 제일 좋아서. 그렇죠. 저희가 잘하니까요. 서진이 창가로 걸어갔다.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 저 3년 동안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천장 보면서. 왜 나한테 이래 매일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서진이 돌아섰다. 말숙을 쳐다봤다. 원망해봤자 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살기로 했어요. 일어서기로 했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말숙이 멍하니 서진을 쳐다봤다.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복수, 분노, 증오. 그런 게 없었다. 서진은 담담했다. 오히려 그게 더 가슴을 찔렀다. 서진이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뭐?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저희 요양원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똑같이 케어해 드릴 거예요.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VIP실이니까 좋은 대우 받으실 거예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 서진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아, 한 가지. 서진이 돌아봤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짐덩어리 며느리는 필요 없다. 이제 어머니가 짐덩어리가 됐네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근데 저는 어머니를 안 버릴 거예요.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그게 어머니랑 저의 차이예요. 문이 닫혔다. 말숙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뭐야? 재민도 멍하니 서 있었다. 3년 전 버린 아내가 지금 자기 어머니의 생사를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재민이 누나 제이에게 전화했다. 누나 큰일 났어. 왜? 엄마 요양원 잘 들어갔잖아. 그게 거기 원장이 서진이야. 서진? 누구? 한서진. 내 전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 휠체어 타던 애. 응. 말도 안 돼. 걔가 왜 거기서. 재활했대. 요양원 사업도 하고. 제이가 말을 잃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엄마 다른 데로 옮길까? 다른데? 거기가 제일 좋다며. 그래도 서진이 원장인데. 복수할까봐. 제이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내가 가볼게. 그날 오후. 제이가 요양원을 찾아왔다. 한서진 원장 어디 있어요? 원장님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이 나왔다. 오랜만이에요, 제이씨. 서진아. 제이가 서진을 위아래로 후었다. 3년 전에 서진이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아 축 처져 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내가 진짜 여기 원장이야? 네. 요양원이 몇 개래? 5개요. 제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 뭘요? 우리 엄마 일부러 여기 오게 한 거지? 서진이 피식 웃었다. 제이 씨,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뭐? 재민 씨가 검색해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서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한 건 어머니 케어잖아요. 저희가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 근데 제이 씨. 뭐? 서진이 제이를 쳐다봤다.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오빠네 짐 왜 우리가 져? 그랬죠? 제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는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서진이 돌아섰다. 어머니 잘 케어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이는 멍하니 서진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할 말이 없었다. 3년 전에 무시했던 올케. 지금은 자기 엄마의 생사를 쥐고 있었다. 며칠 후 재민이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서진을 만나러. 서진아, 무슨 일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진이 재민을 쳐다봤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바쁘거든요. 재민이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미안해. 뭐가요? 3년 전에 내가 너무 그랬어. 휠체어 타는 너를 버린 거. 진짜 미안해. 서진이 웃었다. 재민 씨, 지금 왜 사과해요? 응? 3년 전에는 안 미안했잖아요. 그때는 짐덩어리라서 버렸고 지금은 내가 원장이니까 사과하는 거죠. 재민이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해요. 지금 엄마 때문에 사과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뭐 할까봐 무서운 거죠?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됐어요. 서진이 손을 내저었다. 사과 안 받을게요. 대신 걱정 마세요. 뭘? 어머니한테 뭐 안 해요. 그냥 케어만 할 거예요. 정말? 저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사업해요. 서진이 돌아섰다. 이제 가보세요. 저 바빠요. 재민은 요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손 요양원. 3년 전에 버린 여자가 만든 곳.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바보였어.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숙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VIP실. 좋은 식사. 친절한 직원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응. 여기 밥 맛있네. 직원들이 친절했다. 정말로 잘 케어해줬다. 하지만 말숙은 불편했다. 원장이 서진이라는 사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복수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다. 서진이 진짜로 복수를 안 하는 게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서진이 말숙의 방을 찾았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아.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다행이에요. 서진이 말숙의 상태를 체크했다. 혈압, 맥박, 체온. 전문가답게 꼼꼼히. 말숙이 서진을 쳐다봤다. 서진아. 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뭐가요? 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짐덩어리라고. 요양원에 버리고.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왜 복수 안 해? 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응? 저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원망했어요. 어머니도 재민 씨도 재혜 씨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매일 울었어요. 말숙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뭘? 원망해도 제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냥 저 살기로 했어요. 일어서기로 했어요. 재활하고 사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서진이 말숙을 쳐다봤다. 복수는요? 제 에너지 낭비예요.
어머니한테 복수해봤자 저만 힘들어요. 그 시간에 사업 하나 더 해요. 서진이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요. 뭐?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있어요. 말숙이 눈을 크게 떴다. 내 덕분이라고? 네. 어머니가 저를 버렸잖아요. 그때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결심했어요. 버려진 게 제 동력이 됐어요. 서진이 일어섰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원망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서진아.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말숙이 불렀다. 서진아. 네? 미안해.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짐덩어리라고. 버린 거. 미안해.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서진이 돌아섰다. 말숙을 쳐다봤다. 어머니. 응? 용서할게요. 말숙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일. 평생 기억할 거예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원망은 안 할게요. 이제. 서진아.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남은 시간. 서진이 문을 열었다.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문이 닫혔다. 말숙은 빈 방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한 거야? 3년 전에 버린 며느리. 그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했다. 복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케어해 주겠다고 했다. 그게 더 가슴을 찔렀다. 말숙은 오래도록 울었다. 1년이 지났다. 2025년 가을. 말숙은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됐지만 좋은 케어 덕분에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할머니 오늘 산책 가실래요? 응. 가자. 직원이 말숙의 휠체어를 밀었다. 정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서진이 어디 있어? 말숙이 물었다. 원장님이요? 지금 회의 중이세요? 그래? 바쁘구나. 네. 요즘 6호점 준비하신대요. 6호점? 네. 원장님이 대단하세요. 사업 계속 키우시고. 말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단한 애야. 서진의 근황. 따뜻한 손 요양원 6호점 준비 중. 2025년 말 오픈 예정. 직원 180명. 연매출 55억. 서진은 중견 의료 사업가로 성장했다. 어느 날 서진이 말숙의 방을 찾았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덕분에. 말숙이 서진을 올려다봤다. 1년 동안 서진은 매주 한 번씩 말숙을 찾아왔다. 직접 상태를 확인했다. 손을 잡아줬다. 서진아. 네?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 느껴져.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요? 날 버리지 않아서.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넌 날 안 버렸잖아. 말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진이 말숙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이제 원망 안 해요. 진짜로. 서진아.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남은 시간. 말숙이 울었다. 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다. 버리고 버려진 사이. 하지만 지금은 잡고 잡힌 사이. 서진이 요양원을 나왔다. 정원을 걸었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아버지 한정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아 끝났어? 응 아빠. 어땠어? 좋았어. 어머니랑 얘기 많이 했어. 정수가 서진을 쳐다봤다. 서진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뭐려? 진짜야. 널 버린 사람들한테 복수 안 하고 오히려 케어해주고. 내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할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서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수가 서진을 안았다. 서진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저녁. 서진은 엄마 묘에 갔다. 국화꽃을 놓았다. 엄마 나 왔어. 묘비를 쳐다봤다. 이순옥.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요양원 6개째야. 곧 6호점 열어. 그리고 시어머니 있잖아. 치매 걸려서 우리 요양원에 왔어. 원망했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안 해. 서진이 미소 지었다. 용서했어. 엄마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진이 일어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휠체어에서 일어섰어. 두 발로 서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있어. 서진이 주먹을 쥐었다. 엄마가 준 이름. 서진. 새벽에 나아가다. 나 계속 나아갈 거야. 엄마 지켜봐. 따뜻한 손 요양원. 한서진이 만든 곳.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곳.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 서진은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울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어섰다. 두 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됐다. 따뜻한 손. 그 손의 주인은 한때 차가운 손에 버려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따뜻했다. 그래서 더 간절했다. 버려진 자의 손이 가장 따뜻한 손이 됐다. 그것이 한서진의 이야기였다.